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니까 조금 앞에 거는 좀 빨리 볼게요. 시스템 클래스부터 우리가 이제 볼 거고요. 시스템 클래스는 우리가 자, system.out.println 하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1장 이렇게 이제부터 제가 이제 API 자바 API 문서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API 문서를 수시로 이제 띄워서 보셔야 됩니다. 자, 1장에서 10장, 11장까지 공부하실 때 다 API 문서를 띄워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클래스 쪽은 API 문서를 띄워놓고 그 클래스가 이게 자 어떤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건지 메소드가 또 어떤 메소드가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은 API 문서를 보시고 이 그 세부적인 어떤 이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죠. 특정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PI 문서를 잘 보실 줄 아시면은 자바 실력이 이제 더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 API를 볼 줄 안다는 얘기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클래스도 API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의 모든 자바 클래스를 다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API 내용을 출력도 할 필요도 없고 왜? 여러분들 방이 있으면 방을 출력했을 때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분량이라고요. 보지도 않아요. 그거 출력해봐야. 그래서 이 모든 클래스의 내용을 교재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 없는 클래스들도 여러분들이 API를 보시고 찾아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API를 한번 봐야 되죠. 쭉 봐야 되죠. 근데 대부분 보면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 위주로 공부를 하겠죠. 처음에는 그죠? 예. 그래서 그거죠. 다른 거 어떻게 공부하는 다른 거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교재에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죠. 우리 이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틸리티 클래스들 많이 나오는데 그 양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념. 그래서 이런 11장이 나오는 것들을 제대로 쓸 줄 아셔야지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드실 때 결과물이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시스템 클래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복습이죠, 복습. 앞에서 설명 한번 쭉 들었던 내용이고요. 자, 시스템 클래스 용도가 나오는데, 자, 운영체제 기능 일부를 자, 이용할 수 있다 되고요. 프로그램 종료를 시키거나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거나 모니터에 어떤 값을 출력하거나 메모리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죠. 메모리 정리하거나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불러오거나 그리고 이제 시스템 프로퍼티라고 해서요.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읽어올 수가 있고요. 환경 변수에 관련된 정보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 기타 등등 이런 기능을 쓸 수 있고 이제 시스템 보통 우리가 출력용으로 많이 썼죠. 시스템.out.println에서 자, 여기서 이제 엑시트 메소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엑시트는 이렇게 시스템 클래스 뒤에 자, 엑시트 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엑시트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죠. 여기도 API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시스템 클래스에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요 엑시트 요 매개 변수 값으로 숫자를 주는데 이제 이 숫자를 뭘 주더라도 시스템이 종료가 됩니다. 시스템이 종료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0이라는 값을 주고 종료를 하면 정상 종료가 됐다. 그 다음에 0 이외의 값을 주고 엑시트 하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자, 어떤 값을 주더라도 종료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숫자 값을 제가 이제 특정한 값을
이렇게 줬을 때 종료되도록 하고 싶다 하면 예, 여기 이제 자바 보안 관리자라고 해서 이 부분 이제 자바 보안 관리자를 이용해서 특정 값이 들어왔을 때 종료되도록 또 처리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코드에서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클래스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GC라는 메소드 사용해서요, 가비지 컬렉터를 실행해서 메모리 상에 쓰레기들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객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카라는 클래스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뭐 100번지에 카라는 객체가 만들어졌다. 참조 변수, 자 마이카는 그 100번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 힘 영역에 있는 요 객체가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자, 요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요 마이카에다가 널이라는 값, 요 널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보면 기존에 자, 객체를 접근할 때 사용했던 참조 값이 없어지고 널 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래 연결되어 있다가 널을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주소가 없어져 버리죠. 네, 주소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주소가 없어지면 이때 이 객체는 쓰레기 객체가 돼요. 이 객체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널 값이 아니더라도 자, 처음에 자, 객체가 100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할당이 됐습니다. 마이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100번지에 만들어져 있는 요 객체를 접근했는데, 두 번째 요 객체를 만들면서 두 번째 객체 요 200번지 주소를요, 기존의 참조 변수 100번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참조 변수에다가 200을 넣어버려요. 그러면 100은 없어지고 자, 200이 들어가 버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객체는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참조 변수도 변수기 때문에 원래 100번지를 가지고 있다가 200을 넣어버리면 100번지를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100번지에 있는 이 객체는 접근할 수 없는 객체가 돼서 이 객체는 쓰레기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쓰레기, 이놈도 쓰레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리상에 쓰레기 객체가 있으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가. 그럼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 비워야 되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하다. 그럼 더 이상 쓰레기를 못 비우죠. 못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쓰레기를 비워야 되죠.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게 가비지 컬렉터고, 요 시스템 클래스에 자, GC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가비지 컬렉터한테 야, 가비지 컬렉터야, 너가 쓰레기를 좀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재의 482페이지에서 484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내용을 시스템 클래스를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느냐, 현재 시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메인보드 안에 시계가 있다 그랬죠.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system.current time millisecond 이렇게 해도 되고 system.nano time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current time s라고 되어 있죠.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000분의 1초입니다. 밀리초. 자, 1000분의 1초 단위를 가지는데, 요 1000분의 1초 밀리세컨드 단위의 초값을 가져와서 롱 타입의 타임에다가 집어넣어라. 나노 세컨드가 있습니다. 나노는 10의 9승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10의 이게 10의 3승이잖아요, 그죠? 밀리세컨드 10의 3승이고, 요거는 10의 9승이니까 그러니까 1초를 10의 100만입니까? 100만 1000만이었나? 공이 이제 많으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1, 10, 100, 100만, 1000만, 10억이네, 그죠? 15분의 1이죠. 15분의 1. 1초를 10억으로 나눈 만큼의 단위로 출력을 해줍니다.
아주 미세한 간격이죠, 그죠? 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요런 커런트 타임 밀리세컨드 세컨드와 나노 타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스템에서 시간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부추로 언제 쓰느냐? 그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그 시간을 체크할 때 어느 정도 걸렸는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소요 시간,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체크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버전 1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코드에 요 타임 값을 얻어오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타임 값을 읽어와서 끝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빼기 시작 시간을 하면은 이게 소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 타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시간을 딱 얻어오고요. 자, 요 엔드 타임 해가지고요 이렇게 시간을 또 얻어오는 거예요. 코드 위와 아래쪽에. 그런 다음에 엔드 타임 빼기 스타트 타임 하면 이게 소요 시간 되는 소요 시간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걸렸는지. 그래서 요 소요 시간이라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빨리 동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소요 시간이 적게 걸리면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하면 커런트 타임 밀리스하고 나노 타임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코드가 있으니까 예제 실습할 때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읽어 드리는 자, get property라는 게 있습니다. property가 속성이죠. get property 속성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system.get property 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자, 요 사고를 안에 요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java.버전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문자열로 집어넣게 되면 현재 자바 버전이 출력이 되고요. 뭐 java.home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get property에 매개 변수 값을 집어넣으면 자바 설치 경로가 문자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get property에다가 os.name이라고 문자를 집어넣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그 JVM이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여기는 윈도우 7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윈도우 10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file.separator 해가지고요. 파일 시스템에 요 이제 separator 구분자, 그 다음에 user.name에서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user.home은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경로, 자, user.dir 해가지고 사용자가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죠. 자, 여기 다 따옴표 문자열로 해서 여기 키입니다. 키. 요 키 값을 문자열로 해서 여기다가 get property 값으로 넣어주면 요 키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열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 시스템 프로퍼티 읽어오는 법 형식 있죠. system.get property 한 다음에 string ke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자열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읽어오고 싶은 거 키 하나를 여기 넣어주시면 string 타입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거 외에도 환경 변수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환경 변수. 그래서 이 환경 변수는 get env, get environment, env 약자로 쓰는데 요 메소드 system.get env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system.get env 한 다음에 여기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를 넣어주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제 환경 변수 설정하실 때 요 고급 시스템 속성의 고급 탭에 보시면 환경 변수 탭이 있어요. 그러면 요 환경 변수 여기 나오는 환경 변수 중에 요 자바 언더바 홈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자바 언더바 홈을 여기다가 문자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의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의 값을 자 이런 식으로 getEnv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시스템 쪽의 내용을 설명을 들었고요. 조금 더 이제 클래스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래스라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는 클래스고요. 네. 네. 자, 요 이제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요 클래스라는 클래스는 자, 우리 그 어노테이션 할때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요 단어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클래스와 자, 인터페이스의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는데 요 메타 데이터는 클래스 이름이나 뭐 생성자 정보나 뭐 필드 정보나 메소드 정보 자 이런 것들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객체 자 얻어올 때 get 클래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이제 포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 get 클래스는 보통 이렇게 get 클래스는 여기 객체가 와요. 객체. 객체. 그러니까 객체가 우리가 이제 생성되어 있는 객체 뒤에다가 점 해서 요 get 클래스 하면 해당 객체의 클래스 객체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타입이 클래스 타입이고요. 특정 객체의 get 클래스 하면 특정 객체의 클래스 객체가 이렇게 넘어오고 요 포네임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라는 클래스명 뒤에 포네임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제 우리 패키지명하고 클래스명을 여기다가 문자열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java. 뭐 uti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이제 패키지 를 포함한 그 자바 클래스 이름을 주시게 되면 해당 패키지에 해당 클래스가 있는지 확인해서 해당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클래스 객체 얻는 방법은 get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get 클래스는 객체명 뒤에다가 이제 점을 찍고 get 클래스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네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라는 클래스명 뒤에 점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포네임 해서 바로 그 패키지명을 포함한 클래스명을 주고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해당 패키지의 클래스 이름 뭐 이런 게 잘못됐으면 로딩이 안 되잖아요, 그죠?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로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try catch 블락을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try 이렇게 캐치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고 class not found exception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예외 exception 쪽에 이제 설명할 때 class not found exception 할 때 포네임이라는 메소드 써봤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네임 사용할 때 class not found exception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try catch 블락으로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reflection. 자, 요거는 이제 그 클래스의 생성자나 필드나 메소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클래스의 생성자, 필드, 메소드 정보를 이제 얻어내는 건데 우리 교재 이제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부분이고 요 리플렉션하고 관련해서 어노테이션 할 때 요 리플렉션 언급을 했어요. 이미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리플렉션 하는데 이제 여기 자 요 클래스 객체를 갖추고 요 이제 정보를 얻어오는 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new instanc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요 메소드는 예, 동적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고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자, 요 클래스에서 이제 요 포네임 사용해서 어떤 이제 클래스 패키지명을 포함한 클래스를 지정해주고 클래스 객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클래스 객체를 얻어온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클래즈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즈 뒤에 new instance 요렇게 자 메소드를 붙여 가지고요. 요 클래스 객체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new instance 했을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강제 형변환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액션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지금 이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지금 new instance라는 걸 어떨 때 사용하느냐? 자, 보시면은 자, 액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요 액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자, execute라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작성해 놨어요. 그리고 자, 요 액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를 자, send 액션과 receive 액션 두 개의 구현 클래스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send 액션도 요 execute라는 요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자, 실체 메소드로 만들고, 저 receive 액션 구현 클래스도 자, 이 execute라는 요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그죠? 메소드 제정을 해서 자, 구현 자, 클래스 안에 이 execute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완성을 시켜주죠. 오버라이딩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인터페이스 액션 타입의 변수에다가 send 액션 구현 클래스의 객체를 대입할 수도 있고 receive 액션 클래스의 객체를 대입할 수도 있죠. 요거 다 형성할 때 배웠습니다. 그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에 자, 여기에 자, send 액션 클래스를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receive 액션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같은 소스인데 어떨 때는 send 액션이 어떨 때는 receive 액션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매개 변수 요 값으로 하나로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end 액션을 넣어주게 되면 send 액션 클래스의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고, 자, new instance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캐스팅 하는 거죠. 캐스팅 하는데, 자, 요 이제 send 액션 클래스 타입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인터페이스에 정의해 놓은 요 추상 메소드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쵸? 추상 메소드.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만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send 액션 클래스를 넣어주게 되면 send 액션 클래스에 execute가 실행될 거고, 여기에 receive 액션 클래스를 넣어주게 되면 receive 액션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execute라는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execute라는 똑같은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어떨 때는 액션이 가지고 있는 게 여기 가지고 있는 게 send 액션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receive 액션 클래스의 객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send 액션과 receive 액션 서로 이제 다른 execute라는 똑같은 메소드지만 다른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액션의 execute를 실행할 때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걸 실행할 때 예. 자, 요 액션의 요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에 자, send 액션 객체가 할당이 되어 있었으면 execute를 실행했을 때 send 액션에 execute가 실행되고 요 액션 예, 참조 변수에 receive 액션 객체가 예, 할당이 되어 있으면 이제 요 receive 액션 클래스의 execute 메소드가 실행된다. 예.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하면서 다양성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실질적으로 코드상으로 구현할 때, 내가 여기다가 한국 타이어 집어넣으면, 한국 타이어에 execute가 실행되고, 여기다가 금호 타이어, 금호 타이어 클래스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아니라 금호 타이어를 집어넣으면 금호 타이어의 execute 뭐 이렇게 실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타입이지만 서로 이렇게 그 다른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이제 다양성을 구현할 수가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링 클래스인데요. 이제 앞에서 시스템 클래스하고요, 클래스입니다. 예. 시스템 클래스하고 클래스 보셨고요. 스트링 클래스는 이미 우리가 문자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면.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사용했던 그 스트링 클래스 에 대해서 더 이제 세부적으로 더 많은 기능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정말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메소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생성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생성자. 우리가 이제 스트링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소괄로 안에다가 바이트 배열을 넣게 되면 바이트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문자열로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자, 문자 셋을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건데 자, 여기 바이트 배열 똑같이 주고요. 뒤에 자, 캐릭터 셋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UTF-8 이제 쓰잖아요. 그죠? UTF-8 우리 웹에서 보통 쓰는 게 UTF-8인데 이런 이제 예전에는 EUC 계열을 썼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EUC 계열 안 쓰고 UTF-8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요 인코딩 이제 문자 셋이라고 그러는데 인코딩 타입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줘서 바이트 타입의 자료를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트는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이트 배열에 저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이트 배열에 파일 입출력이나 네트워크 송수신해서 받은 내용은 바이트 배열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코드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그 배열의 오프셋 인덱스를 사용해서 특정한 위치부터 해서 랭스 개만큼 스트링 객체를 생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뉴 스트링 똑같은 생성자죠. 생성자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바이트 배열, 다음에 오프셋, 인티저 타입의 오프셋 값, 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랭스 값, 길이죠. 예. 쭉이면 요 오프셋 위치부터 해서 요 랭스 길이만큼 요 배열 바이트 배열에서 가져와서 스트링 문자열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정한 자, 문자 셋으로 디코딩 되어 있죠. 예.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바이트 타입 배열이 있고요. 다음에 자, 오프셋, 랭스 쓸 수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스트링 타입의 캐릭터 셋 네임
예. 자, 문자열 셋을 이렇게 줘서 예,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셋으로 문자열을 얻어오는데, 자, 바이트 배열에서 오프셋 위치부터 해서 시작 위치입니다. 시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오프셋 위치부터 해서 랭스 개수만큼 바이트 배열에서 읽어내서 요 캐릭터 셋 예, 네임 타입으로 디코딩을 해서 예, 저장을 한다. 예.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은 자, 키보드로부터 예, 어떤 키보드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걸 이제 바이트 배열로 받아서 이걸 다시 이제 문자열로 변환하는 예,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앞에 우리가 3장인가 4장인가 예, 요걸 이제 예제에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캐너 클래스 객체에 쓰지 않고 이렇게 system.in.read 하는데 여기 넣어주는 게 뭐냐면 바이트 배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이트 배열에다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저장을 해서 예, 이제 그거를 예, 자, 여기 이제 리턴 되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실제 이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은 바이트 배열에 0번 인덱스부터 차곡차곡 저장이 되고 몇 개의 자료가 요 바이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지 배열 안에 저장된 자료 개수를 여기 이제 리턴해 줍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죠. 예. read byte numb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read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린 예, 자료 개수를 예,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hello라고 하고 엔터키 쳤어요. 그러면 h e 자 l l o 그럼 엔터키 치죠. 엔터키 치면 역 슬래시 r 역 슬래시 n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라고 해서 요게 이제 역 슬래시 r 요게 이제 특수한 코드입니다. 우리가 엔터키 쳤을 때 예, 같이 들어 입력되는 코드입니다. 요게 엔터키 쳤을 때 입력하는 코드예요. 그러면 0번 캐릭터 배열의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까지 자료가 입력됐고 총 이 자료의 개수는 몇 개 입력이 되냐면 7개 입력됐죠. 그래서 요게 자, read byte number에 7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요 내용은 예. 자, 요렇게 이제 그 바이츠라는 배열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요 read byte number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는 요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 개수 7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스트링 생성자 사용해서 문자열로 예,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일 앞에 바이트 배열 오고요. 요게 이제 오프셋이라고 그랬죠. 오프셋 시작 위치 문자열로 만들 때 자 여기서부터 문자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read byte number 빼기 7. 자, 7 빼기 2죠. 예, read byte number는 예,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값을 요 바이츠라는 배열에 집어넣을 때 예, 몇 개의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요 배열의 크기를 리턴해 줍니다. 자, 여기서 7 빼기 2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글자는 헬로예요. 엔터키는 역 슬래시 r 역 슬래시 n으로 들어가거든요. 코드가.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7 빼기 하면 5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만 읽어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0번 인덱스부터 여기 0번 인덱스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4번 인덱스까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5. 예. 까지 요 H부터 O까지를 예. 요 배열에서 꺼집어내서 문자열 객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 우리가 이미 스캐너 클래스 사용했는데 되게 쉽죠. 그 스캐너 객체 쓰면 되게 편합니다. 뭐 숫자를 입력받고 문자를 입력받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system.in.read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예, 이렇게 이제 키보드로부터 읽었을 때 예,
이런 식으로 뒤에 필요 없는 엔터키 코드이죠. 예.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요 두 개, 예, 요 엔터키 코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클래스로 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문자열 중에 부분 문자열 추출하는 거 가능해요. 전체 문자열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찾는 거. 자,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에 A라는 글자 있나 없나 이런 거 있죠. 예. 자,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에 자바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예. 찾는 거. 그다음에 분리도 가능합니다. 자, 문자열을 여러 개의 문자열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변환하는 거. 문자열의 특정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 안에 이런 기능을 하는 메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앞에서 우리가 예제 작성했던 거 혼자서 프로그램 만들려고 했던 게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기능들을 다 보시고 예제를 만드시면, 예, 유틸리티 어떤 유틸리티처럼, 예, 뭔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들 메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다양한 메소드를 가진다 이런 것 같은, 예, 다양한 메소드 가지고 사용 빈도 높은 메소드. 당연히 이제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PI 문서 보시면 되죠. 더 많죠, 그 안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고 API 문서에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예. 자,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 뽑아놓고 한번 보시면 앞에는 리턴 타입이죠. 캐릭터 리턴 해주는데 캐릭터 애시라는 메소드는, 자, 요 인덱스 값을 주면 위치 값이죠. 주면 문자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글자 한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특정 위치 문자 리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 equals 있는데 equals는 어디서 많이 봤죠? 요 객체에 줘가지고, 예, 두 문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스트링에. 그래서 스트링 객체의 문자를 비교할 때는 equals를 꼭 쓰죠. 예, true false 값이 넘어오고요. get bytes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타입의 객체에 있는 그 값을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저장해서 바이트 배열로 리턴을 해줍니다. 예. 그다음에 get bytes 해서 캐릭터 셋 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특정, 자, 문자 셋이라고 그러죠. 문자 셋으로 인코딩한 바이트 배열로 리턴을 해줍니다. 예, 똑같이 get byte죠, 그죠? 예, 그래서 캐릭터 셋을 인코딩 할 때 사용할 캐릭터 셋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인데 요 인덱스 오브는 문자열 안에 특정 이제 문자열을 검색하는 거예요. 예. 검색해서 자, 특정한 내가 원하는 문자가 있는지 여기 스트링으로 주는 거예요. 특정 단어가 있는지. 그러면 그 단어가 발견된 첫 번째 위치, 예, 문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발견됐다. 그러면 발견된 문자, 예, 첫 번째 위치, 예, 위치를 인티저 타입으로, 예, 인덱스 값으로, 예,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스는 스트링 객체의 문자 수 안에 몇 글자가 들어있는지, 예.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는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캐릭터 시퀀스 타겟 돼 있고 캐릭터 시퀀스 리플레이스먼트 돼 있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문자열을 주고요. 예, 요 문자열을 뒤에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부분을 리플레이스먼트로 대체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 예, 요거는 자, 여기 이제 비긴 인덱스가 있는데 비긴 인덱스 위치에서 끝까지 잘라낸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비긴 인덱스 말고 이제 또 하나 더 엔드 인덱스까지 주면 요거는 시작만 주면 요 시작 문자열의 시작 위치부터 끝까지 부분 문자열을, 예, 가져오는 거고,
비긴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를 서브 스트링 상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요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 인덱스 위치에 문자열을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해서 스트링으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비긴 인덱스 위치에서 엔드 인덱스 전까지 잘라낸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한다. 그래서 전까지라고 되어 있죠. 보통 여기 이제 엔드 인덱스 빼기 1 위치까지 보통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to 로어 케이스는 쉽죠. 로어 케이스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거. 알파벳 소문자로 다 변환을 해서 소문자 문자열로 리턴해 줍니다. to upper 케이스는 반대로 대문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대문자 문자열로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림은 문자열의 앞뒤에 공백이 있으면 문자열의 제일 뒤에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제거해 줍니다. 공백을 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공백이 없는 문자열로 앞뒤 공백을 제거해 주는 건데, 이 트림은 가운데 있는 공백은 제거 못하고요. 문자열의 제일 앞이나 뒤에 있는 공백만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오버가 있는데요. 여기 뭐 정수값을 넣는다든지 더블 값을 넣는지 뭐 이렇게 넣으면 요 값에 대한 문자열, 자 기본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s를 이렇게 보면 캐릭터 at equals 그다음에 get bytes index of length,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replace server string begin index 또 뭐 end index 쓰는 것도 있죠, 그죠? 이거 begin index만 쓰는. 그다음에 to lower case upper case trim 공백이 잘라내는 거. 그다음에 value of string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거. 자, 요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죠? 요거 전체 요 표에서 이제 세부적인 요 메소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